어서 오세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요즘 반도체 주식시장이 엄청 난리죠.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아니, 지금 AI 시대인데 반도체 안 사면 바보 아니냐고. 장 상황이 이렇게 좋은데 왜 갑자기 파란불이 켜지냐고. 어제 하루 종일 주가창 보면서 가슴 철렁하신 분들 정말 많았을 거예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은근히 허들이 있잖아요. 복잡하고 잘 모르겠고 내 피 같은 현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시장을 이렇게 흔들어 놓은 범인이 어떤 거대한 물리적 하드웨어 공장이 아니라 구글이 발표한 소프트웨어 논문 하나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아주 기초부터 완전히 쉽게 알려드릴게요. 도대체 터보 퀀트가 뭔지, 왜 반도체가 흔들리는지 초급반 수업이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구글이 발표했다는 이 터보 퀀터라는 기술, 이게 뭐길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어마어마한 우량주들이 휘청거렸을까요? 이걸 알려면 먼저 AI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 AI라는 이름의 천재 요리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 요리사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주문을 받아서 요리를 빠릿빠릿하게 만들어 내려면 재료를 잠깐 올려놓고 썰 수 있는 넓은 도마가 무조건 필요하겠죠. 이 도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KV 캐시라는 임시 기억 장치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AI 요리사가 다루는 레시피가 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다뤄야 할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도마의 크기도 무한정으로 커져야 한다는 거죠. 도마가 커지면 결국 주방 공간을 다 차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비싸고 덩치 큰 메모리 반도체를 계속해서 사다가 끼워 넣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구글 리서치 팀이 지난 3월 24일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판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마법을 부린 겁니다. 그게 바로 터보 퀀트예요. 이게 뭐냐면 벡터 양자화라는 데이터 압축 방식을 쓴 건데 말이 너무 어렵죠. 간단하게 초고성능 압축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주방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주방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요리 재료들을 진공 포장기로 쫙 압축해서 부피를 무려 최소 6분의 1로 확 줄여버린 혁신적인 기술인 겁니다. 심지어 정확도는 조금도 안 떨어지는데 처리 속도는 지금 제일 잘 나간다는 엔비디아의 H100칩보다 최대 8배나 빠르다고 연구진이 발표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투자자들의 고민이, 아니 시장의 깊은 우려가 시작된 거예요. 피자 가게 얘기로 예를 들어 볼게요. 행운 파파가 피자 가게를 엄청 크게 차리려고 비싼 대형 화덕도 여러 개 사고 주방도 아주 넓게 빼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요리 연구가가 나타나서 야, 내가 만든 이 조리법만 쓰면 작은 화덕 하나로도 6배나 많은 피자를 더 빨리 구울 수 있어 라고 한 겁니다. 그럼 행운 파파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추가로 사려던 비싼 대형 화덕을 주문 다 취소하겠죠. 주방도 굳이 그렇게 넓게 안 빼도 되잖아요. 이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동안 AI 기업들은 그 방대한 데이터를 감당하려고 아주 비싸고 성능 좋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앞다퉈 사갔어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 HBM을 팔아서 큰 수익을 낼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도 가파르게 올랐던 거고요. 그런데 구글의 터보 퀀터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만으로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면 굳이 그 비싼 HBM이나 막대한 용량의 스토리지 장비를 예전만큼 많이 구매할 필요가 있겠어요? 수요가 둔화될 거라는 계산이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잖아요. 이러니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실제로 어제 미국 증시 성적표를 보면 마이크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같은 메모리와 스토리지 관련 기업들이 줄줄이 하락을 맞았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직격탄을 피할 수가 없었죠. 삼성전자는 18만 원 선에 턱걸이하고 SK 하이닉스는 93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도 덩달아 약세를 보였고요. 이거 하드웨어 중심이던 AI 생태계가 결국 소프트웨어 최적화에 밀려서 수요가 파괴되는 것 아니냐는 심리가 투자자들의 매도 버튼을 누르게 만든 핵심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진짜로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
반도체 하드웨어 회사들은 일거리가 사라지는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시야를 조금 더 넓게 반대편까지 쫙 펼쳐봐야 합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제본스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술이 발전해서 자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자원을 덜 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운영 비용이 저렴해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자원 소비량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방금 터보 퀀트 덕분에 AI 운영 비용이 확 줄어들 수 있다고 했죠. 지금 AI 한번 돌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자금력이 막강한 빅테크 기업들만 주로 거대 언어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비용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에 있는 작은 스타트업들, 일반 중소기업들, 심지어 우리 같은 개인들까지도 각자 입맛에 맞는 AI를 부담 없이 도입하게 될 겁니다. 결국 AI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AI를 구동하는 서버와 서비스의 숫자 자체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증가하게 되겠죠. 파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체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뜻입니다. AI 서비스가 일상 곳곳에 스며들면 스며들수록 결국 그 밑바탕에 받쳐주는 기본적인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적인 수요량은 장기적으로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인 거죠. 게다가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팩트가 있어요. 구글 리서치 팀이 3월 24일에 발표했다는 이 터보 퀀트. 이게 아직 논문 단계라는 거예요. 아까 피자 가게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행운 파빠가 방구석에서 야, 나 진짜 아주 기가 막힌 피자 반죽 레시피 개발했어. 이론상 밀가루 6분의 1만 써도 똑같은 맛이 나 하고 종이를 쫙 적어서 동네방네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실제 그 레시피대로 가게 주방에서 하루에 수백 판씩 대량 생산을 하고 까다로운 손님들 입맛까지 완벽하게 맞추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최적화 기술이 실제 거대한 데이터 센터 서버에 버그 없이 완벽하게 호환되고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까지는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 성격 다들 아시잖아요. 엄청 급하잖아요. 호재든 악재든 간에 일단 그게 당장 내일 아침에 터질 일처럼 가격에 미리 팍팍 반영해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걸 주식용어로 선반영이라고 하죠. 지금의 주가 하락은 기술 상용화까지의 시간적 괴리는 생각하지 않고 단기적인 수요 감소 우려라는 공포심만 시장에 과도하게 먼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나침판을 세워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이 파란불이 켜진 계좌를 위기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기회로 봐야 할까요? AI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자체는 절대 꺾이지 않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챗 GPT부터 시작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어마어마한 빅테크 기업들 전부 다 이 AI 전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터보 퀀트 같은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눈부시게 발전해서 메모리 효율을 극단적으로 높여준다 한들 결국 그 똑똑한 소프트웨어를 쌩쌩 돌려줄 물리적 땅, 즉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자체는 앞으로도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효율이 좋아져서 더 많은 중소기업과 개인들이 AI를 일상적으로 쓰게 되면 결국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메모리의 총 수요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와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를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장 메모리 덜 팔리는 거 아니야? 하는 일시적인 공포심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초 체력이 튼튼한 우량주들을 단기적인 세일 구간에 들어갔다면 오히려 그때가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할 타이밍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체크해야 할 핵심 지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구글의 터보 퀀터 기술이 언제쯤 실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정식으로 탑재되어 상용화되는지 그 시점이고요. 두 번째는 AI 하드웨어 생태계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가 이런 소프트웨어 진영의 반격에 맞서서 어떤 새로운 칩이나 방어 논리를 들고 나오는지 그 치열한 수싸움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계좌에 파란불이 훅 들어왔다고 해서 너무 겁먹거나 당황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이렇게 과도하게 흔들릴 때가 오히려 진짜 가치를 지닌 기업들을 찬찬히 골라 담을 수 있는 세일 기간인지 따져봐야 할 때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행운파판의 피자 가게. 옆 동네에 효율 좋은 레시피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행운파판의 피자 맛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구글의 터보컨터라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가 결국 AI의 대중화를 앞당기고 진입 장벽을 낮춘다면 그 수많은 새로운 AI 서비스들을 쌩쌩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의 근본적인 수요는 장기적으로 더 탄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주가 하락을 단순한 악재나 공포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기술의 생태계가 어떻게 진화하고 파이를 키워나가는지 그 거대한 판을 잃는 단서로 보셔야 합니다. 당장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던 하드웨어 생태계에 구글이라는 거대한 소프트웨어 공룡이 제대로 된 도전장을 내민 셈이니까요. 이 치열한 수싸움 속에서 수요 파괴의 충격이 먼저 시장을 덮칠지 아니면 파이 확장의 기회가 더 크게 일어날지 시장의 영리한 자금들은 이미 그 답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주식은 회사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내일 당장 HBM이 몇 개 더 팔릴까? 당장 내일 반도체 주가가 얼마 더 떨어질까를 보면서 스마트폰만 붙잡고 덜덜 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AI라는 거대한 파도, 이 메가 트렌드 위에서 어떤 회사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엄청나게 커진 피자를 다 먹을지 길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계좌에 찍힌 파란불 숫자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주식은 원래 인내심의 싸움이고 고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튼튼한 우량주들이 이번 구글의 터보컨트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소프트웨어 쇼크를 어떻게 영리하게 방어해내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또 어떤 압도적인 새로운 하드웨어 기술력으로 시장의 이 과도한 우려를 단숨에 불식시킬지 그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관전 포인트가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호들갑 떠는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가진 좋은 기업의 지분을 헐값에 던져버리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뜯어본 이 터보컨트의 팩트와 명확한 한계점들만 딱딱 체크하면서 흔들림 없이 우리만의 단단한 투자 기준을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는 게 결국 이런 기술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잖아요. 구글이 쏘아 올린 이 소프트웨어의 혁신의 공이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독주를 견제하고 결국 반도체 장비와 메모리 수요를 어떻게 재편할지 그 흐름을 추적하는 게 앞으로의 투자의 핵심이 될 겁니다. 터보컨트가 가져올 진짜 나비 효과. 단기적인 메모리 주문량 감소가 아니라 비용 하락이 만들어낼 수많은 파생 서비스의 탄생과 그로 인한 전체 데이터 처리량의 폭발적인 증가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당장의 주가 창에 찍힌 파란불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거대한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행운파판의 피자 가게가 효율 좋은 반죽 레시피 하나 새로 나왔다고 해서 당장 문을 닫지 않는 것처럼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오랜 시간 쌓아온 그들만의 단단한 생태계와 저력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구글이 이 터보컨터 기술을 어떻게 실제 데이터 센터에 적용해 나가는지, 그리고 삼성이나 하이닉스, 엔비디아 같은 기존 강자들이 어떤 새로운 하드웨어 무기로 방어선을 구축하는지 그 흥미진진한 수싸움을 조금은 느긋하게 지켜보자고요. 시장을 휩쓰는 단기적인 공포심은 오히려 기초 체력이 튼튼한 좋은 기업을 아주 매력적인 가격에 담을 수 있는 박앤세일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행운파파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